안녕하세요, 달킥입니다. 바로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의 시티 스카이 하이웨이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경치가 너무 좋고 자연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캐나다 이민이 조금 힘든 거, 부정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좋은 풍경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오랜만에 캐나다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가 지금 가을이거든요. 이제 겨울로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재작년부터 작년, 그다음에 이번 년, 재작년이 아니죠? 네, 작년, 이번 년까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따라서 주요 이슈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바다입니다. 그 호수가 아니고요. 네. 요즘 한국에서 핫한 이슈 하면 바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대선이겠고, 두 번째부터 이제 쭉 거의 대부분이 다 코로나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소상공인 지원금을 요즘 뭐 한국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논의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캐나다가 잘한 점이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도 최대 지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역기관에서 만약에 집합금지로 해가지고 뭐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2천만원 상당 써있기로는, 그리고 뭐 행정명령 때문에 뭐 일찍 닫고 그러면 900만원, 그리고 뭐 조금 적당히 조금 잃어버렸다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고 또 그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죠.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마 지금 또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캐나다는 그동안은 뭘 했냐? 저는 오늘 캐나다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비슷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후폭풍이 있을지언정 일단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이 나라도 한국도 국민지원금이라고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한테, 특히 뭐 경기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한 20만원 상당으로 각자가 이렇게 받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또 국민지원금으로 해서 한 25만원 내지 또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또 10만원 더해서 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왜냐면 제가 뭐 그 운이 좋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잃고 또 본인이 종사하는 여러 가지의 오큐페이션, 거기 직업에서 많이 직업을 잃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캐나다에서도 한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자기가 코로나가 좀 걸려서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못 가게 될 경우 또한 쉽게 정부에서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따로 논의는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계속 그 일을 다녔습니다. 코로나를 걸려서 자가격리 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종사하는 곳이 이제 호텔 관련 업계인데, 호텔 하면은 아무래도 관광이랑 상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에서 가장
큰 타격이 입은 소상공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캐나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호텔이나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금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정부에서 꿔줍니다. 그 다음에 5년 안에 무이자로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5년 안에 갚으면 3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는 지원금이 있었어요.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코로나 방역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우리한테 그 구매 내역을 보여주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자질구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호텔 업계에서 제가 일하는 호텔 업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 임금 보조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호텔을 하다 보니까 프론트데스크나 하우스키핑이나 메인테넌스나 뭐 관리자들이나 혹은 뭐 음식 뭐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1월자로 사실은 임금 보조가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걱정이긴 한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을 더 봐야죠. 좋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번 연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정부가 한 75% 내지 70에서 75%의 임금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또 정부에서 또 EI나 이런 보험, 인플로이 인슈런스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또 어차피 보조를 해주니까 차라리 그냥 저희한테 문을 열고 있게, 파산하지 않게끔 임금을 보조한 거죠. 그래서 좀 따져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의 임금 보조를 했더라고요, 정부가.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 호텔 업계는 벌써 문 닫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굉장히 지금 얼마라고 추정은 안 되지만 한 3억 7천 정도의 임금 보조가 여지껏 있었다라는 거가, 제가 합계를 듣고 나서 좀 잘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칭찬해 줄 만하다, 아니면 다 파산했을 뻔했는데, 물론 이것들이 다 나중에 세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캐나다 정부가 또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미지하나, 일단은 현재 코로나 소상금 지원금을 잘하고 있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슈를 가지고 또 와서 또 캐나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